네, 금요일장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좀 일부 종목군들의 하락이 좀 돋보이고 있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중장기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죠. 금요일에 잠금 해제 이분과 함께합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저희가 미리 열어보기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의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단 말이죠. 이 소식으로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그룹주들 모두 부진한 상황인데 역대 최대 유증이 이제 좀 섹터 로테이션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섹터 자체에 어떤 센티 악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같은 그룹주인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같이 좀 빠지는데 현대로템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하나그룹 방산 쪽에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방산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이제 대형주들이 좀 비싸져 있다는 거, 그게 좀 부담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약간 부담인데,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유럽 이제 나토 쪽에서 방위비 증액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쟁의 강화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가의 어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를 결정하고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유럽의 그 방위비 증액,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이 관련된 종목들로 수주가 올 수 있느냐.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카르텔, 나토 카르텔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유럽 쪽에다가 수주를 주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캐파를 다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전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해당 동사의 어떤 주가 희석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된다면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방산이나 조선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나 수주가 동반된다면 오히려 쇼커버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대차 잔고가 증가되는 종목들은 사실은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잔고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일단 오픈이 된 다음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화그룹주들 조금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일단 조금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겠으나 아직 조금 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중장기 포인트는 결국엔 이제 유럽 쪽에서 방위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K방산 쪽으로 수주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 카르텔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다음 쪽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레거시 반도체와 싸고 모멘텀 좋은 쪽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고, 지금 모멘텀이 일단 살아나는 부분들이 저는 레거시 반도체가 가장 좀 앞선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 재개도 앞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설 부분이 있다. 거기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싸고 모멘텀이 좋은 쪽을 우선적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싸고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쪽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 공개를 위해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미코가 500억 투자. 텍사스 반도체 세정 라인 증설이라는 뉴스입니다. 앞서서 레거시 반도체 쪽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보인다면 소부장주들 선행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이어집니다. 이 뉴스 어떻게 좀 기회가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나온 뉴스고요. 업황이 이제 반등을 하는 상황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좀 호재 뉴스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미 5개국에 진출을 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같은 기업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 까다로운 품질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이미 기술력을 레퍼런스 입증한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국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한 3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 5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캐파 증설을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서서는 이제 앞에 보여지는 건 삼성전자를 위한 어떤 증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뒷단에는 TSMC가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인 TSMC가 뒤에 자리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은 코미코겠고요. 바로 키워드 두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구조적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와 모멘텀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성장 앞서서 TSMC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고가의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을 재생하고 하는 이제 세정이나 코팅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세정과 코팅은 결국 이제 그 파티클이나 결손 쪽의 제어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반도체 업체들이 겪고 있는 이 수율 문제, 그거에 굉장히 향상에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공정은 더더욱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티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 선단 공정이 계속 강화되면서 플라즈마 식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식각 강도가 더 가혹해지면서 부품의 어떤 수명 축소로 인해서 어떤 동사의 구조적인 성장이 저는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 동사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는 부분이 비용 절감에도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익이 그 부분으로 다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가 밸류와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밸류는 어느 정도이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어느 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해서 너무 싸요. 예. 지금 일단 레거시 반도체를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지금 다 쌉니다. 너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그 CSP의 어떤 그 강한 수요가 들어오면서 생각지 못한 수요가 이제 들어온 거라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렴한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아직 5배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뭐 PBR로도 상당히 좀 낮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동사가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된 요인은 아무래도 자회사의 이제 그 분리상장, 그게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사실은 그 미코세라믹스를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본업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대만이랑 미국 쪽에서 신규 세정 코팅 공장을 이제 캐파 증설하고 있는데, 두 사이트 모두 TSMC 쪽의 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올해 말 정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숫자는 아마 내년부터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세정과 코팅 애프터마켓에서 플레이어 하는 게 이쪽 동사가 유일해요. 그래서 사실은 TSMC가 좀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는 이제 캐파 증설되고 이 부분은 붙을 거다, 숫자는. 그러면 업사이드는 저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코미코의 밸류에이션 PER 3.8배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5배 미만으로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세정과 코팅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TSMC의 러브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접근 가능한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매수 가는 구간은 55,000원에서 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58,200원 선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매수 가능 밴드 안에 들어있네요. 자, 기대 수익률과 목표가 7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 4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에 앞서서 뉴스도 바로 체크해 보죠. 자, 오늘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첫 추월, 농심은 신라면 투움바 승부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이겠고요. 요즘에 또 뜨는 라면이 농심의 신라면 투움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왕좌의 게임 시작되나라는 뉴스인데 앞서서 음식료 쪽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뉴스에서 좀 저희가 또 유의미한 숫자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라면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방법이 좀 있는데 라면 관련주는 좀 사이클이 명확해요.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 인상이 판가 인상이 되면 그 사이클에는 한번 노려볼 만한데 지금 어쨌든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라면 관련주들이 보면은 특히나 이런 쪽은 모멘텀이 사실 그렇게 뭐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 네. 툼바가 확실히 조금 글로벌에서 트렌디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면을 먹고 내가 맛이 없다. 그걸로 인해서 툼바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저는 좀 수익을 내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구글 트렌드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이 없더라도 구글 트렌드에서 트렌드 지수가 올라온다면 분명히 좀 보실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구글 트렌드를 잠식해 나가고 있는 농심의 신라면 투움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금 해제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는 농심이 되겠고요. 키워드 두 가지 바로 열어보면 첫 번째는 가격 인상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성장입니다. 최근에 또 음식료 관련 종목들 가격 인상 소식이 줄줄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은 음식료는 가격 인상할 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1분기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겁니다. 좀 부진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는 주가에 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내수가 조금 부진했는데 이 부분을 이 툼바의 판매가 조금 좀 메꿔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가가 인상됐는데 왜 실적이 부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가 인상 효과는 아마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유통 채널에 뿌려져 있는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을 올려도 결국에는 이게 2분기부터 숫자는 아마 붙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북미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툼바가 아마 3월에 월마트 온라인에 입점됐고 오프라인은 아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매출 감소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조금 기대해와도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라면 투움바의 매출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은 2분기부터이겠으나 수익과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원년으로서 올해를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네, 일단 수출 그리고 그러니까 Q와 P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국내 수익성 회복, 그다음에 해외 매출 레벨업 이 두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3월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일부 브랜드 출고가를 한 평균 7.2% 정도 인상을 했고요. 특히나 라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한 400억 원 정도 별도 이제 그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기존 물량일 경우 근데 이제 툼바 같은 경우가 만약에 더 잘 팔린다 그렇게 되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부터는 숫자가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 완만한 회복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농심 오늘 42만 6천 원 선 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매수 가능 구간은 41만 원에서 4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과 목표가는 50만 원 잡아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 34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